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행렬하고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주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실은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치 연산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 라이브러리인데, 저희가 만약에 그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는 여기에 특화된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를 많이 쓰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사실은 자체적인 넘파이 비슷한 것을 구현해 놨기 때문에 이 넘파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수치 해석,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주요 사용하는 그러한 패키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파이는 그 파이썬의 핵심 라이브러리로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넘파이의 이름은 뉴메리컬 파이썬에서 왔습니다. 뉴메리컬에 넘어가고 파이썬과 파이가 합쳐진 것이 넘파이가 되는데, 말뜻 그대로 사실은 수치 해석에 최적화된 그 패키지예요. 그래서 고성능 수치 계산을 위해서 개발이 됐고 배포가 된 그 라이브러리다라는 것이고요. 이 고성능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블라스라는 것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이 블라스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인텔, AMD, ARM이라고 하는 그 CPU 제조 회사입니다. CPU 제조 회사들이 자기의 그 CPU 하드웨어를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블라스라고 하는 그 베이직 리니어 알지브라 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장이 돼야 돼요. 자기 CPU에 최적화된 그 블라스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블라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CPU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밖에 빠른 캐시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캐시 밖에는 우리가 쓰는 뭐 몇 개가 한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메모리, 물론 여기 밖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에서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이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빠른 캐시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CPU는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CPU 실리콘 안에 있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요. 레지스터. 그러면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용량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이동해 놓고 여러 가지 사칙 연산의 연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블라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스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행렬 곱하기 벡터, 행렬 곱하기 행렬 이런 연산들이 한 뭐 빠르게는 10배, 그 다음에 느리게는 2~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블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OS에서 이 개발이 되고, OS 위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넘파이 또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사이클론은 사실은 이제 넘파이를 쓰니까 넘파이의 기능들이 고스란히 상속받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넘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블라스라는 것이 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CPU의 기능을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어서 저희가 수치 연산, 즉 뭐 행렬 곱하기 행렬, 뭐 행렬 곱하기 벡터 이런 거 할 때는 넘파이를 쓰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 수치 연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구조, 그다음에 블라스의 구조를 반영을 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넘파이에서의 핵심적인 자료 구조는 ND 어레이입니다. ND 어레이는 N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N 디멘셔널은 뭐냐면 뭐 1차원
벡터, 뭐 2차원 행렬, 뭐 3차원 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numpy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운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단 오픈 소스라는 것이 100%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픈 소스마다 저마다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BSD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BSD는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픈소스 규정마다 저마다의 어떤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게 하면은 우리가 numpy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numpy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썬 내에서 임포트한 다음에 numpy라는 것을 부르고 as np라는 것은 약칭입니다. numpy라는 것이 약간 기니까 이거를 np로 줄여서 쓰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요걸 쓰기 전에는 numpy라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나콘다라는 배포 버전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콜랩에는 이미 환경에 numpy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썬 코드 짤 때는 그냥 임포트 하게 되면 numpy를 부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numpy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numpy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유튜브 하단에다가 제가 URL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콜랩으로 커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numpy를 저희가 numpy는 지금 콜랩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를 써서 이 numpy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import as np라는 건 뭐냐면 numpy라는 것을 np로 별칭을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umpy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 구조는 ND 어레이입니다. ND 어레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numpy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ND 어레이를 써서 그 자료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는 대부분 뭐 벡터가 되거나 아니면 행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벡터하고 행렬 간의 연산이 주로 numpy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numpy를 가지고 자료 구조 ND 어레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ND 어레이를 만들게 돼. ND 어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numpy라고 이제 저희가 불렀죠. numpy라고 불렀고 점이라는 건 뭐냐면 numpy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numpy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소드가 어레이죠. ND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고요. ND 어레이를 만들 때는 이렇게 괄호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주게 되면 얘가 ND 어레이 A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D 형태, 즉 랭크가 1인 어레이가 되고요. 랭크가 1이라는 것은 이제 벡터의 뜻이고요. 1D 어레이라는 뜻이고 랭크가 2 하게 되면 행렬 형태 2D 어레이, 2디멘션 어레이가 됩니다. 랭크가 3이 되면 마찬가지로 3D 어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한번 저희가 A라는 것을 타입을 해볼 겁니다. 어떤 타입인지. 그러면 ND 어레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ND 어레이에서의 메소드 중에 하나가 shape이라는 게 있는데 shape이라는 건 뭐냐면 랭크가 뭐냐, 그러니까 디멘션이 얼마냐를 한번 보고자 할 때 shape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ND 어레이에 인덱싱을 하는 거죠.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얼마인지, 두 번째는 얼마인지, 세 번째는 얼마인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D 어레이는 일종의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걸 보여드리고 원래 있던 거에다가 다른 걸 대입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B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A에 관한 것이고 B라는 것은 이제 그 2D 어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1, 2, 3이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는 4, 5, 6이 들어가는. 그랬을 때 컴마가 있죠.
이 컴머라는 것은 여기 컴머라는 것은 위에 있는 요게 행이 되고요. 컴머 나오는 거는 뒤에 두 번째 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가 ND 어레이 2차원의 ND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차원의 ND 어레이를 저희가 쉐입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각각 이 2차원이기 때문에 요소, 그러니까 행의 그러니까 0번째 행의 0번째 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0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서를 위치시키고 나서 컨트롤 엔터 또는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ND 어레이인 경우에는 클래스는 뭐냐? numpy ND 어레이다 라는 속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쉐입이었죠. 쉐입이라는 것은 일단은 요소가 3개이고 1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인덱싱을 했을 때 그곳에 저장된 요소 값들을 출력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차원 어레이를 만들었었죠. 2차원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 2차원 어레이의 쉐입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가 쉐입은 2by 2by 3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numpy를 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레이를 생성하는 거, ND 어레이를 생성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ND 어레이를 생성하게 되면 또 안에 있는 요소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요소를 우리가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요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그 ND numpy에서 그 제로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제로스라는 거는 이렇게 크기를 설정하고 모든 요소에다가 제로라고 0이라는 것을 할당하는 것을 이제 제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x2라는 ND 어레이가 생기고 ND 어레이의 모든 요소가 0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나중에 한번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라는 건 뭐냐면 요만한 크기를 만들고 1x2라는 ND 어레이를 만들고 그 요소에다가 모두 1이라는 거를 할당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full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요소를 채워 넣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2x2의 ND 어레이를 만들고 채워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되겠죠. i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원래는 i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i를 쓰거든요. i라는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예를 들면은 대각선에 있는 모든 요소가 1이고 모든 것도 0이 되는 이런 거를 저희는 아이덴티티 행렬, 아이덴티티 어레이라고 하는데, i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음대로 이렇게 불러 쓴 겁니다. 그래서 i 하게 되면 정방 행렬이니까 몇 바이몇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제 사이즈만 얘기하게 되면 2x2의 정방 행렬을 만들고 대각선 요소에다가 모두 1을 채워넣고 나머지 0으로 만드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랜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랜덤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0과 1 사이에 랜덤하게 되면 그 0과 1 사이가 되는데요. numpy에서는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임의의 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0과 1 사이에 0도 포함이 되어 있고 1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임의 숫자를 뽑게 되고, 랜덤 n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n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가운데가 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중심으로 랜덤하게 뽑아주는 것이 랜덤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되면 이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추출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2x2라는 크기의 ND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랜덤 넘버 0부터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뽑아서 각 요소에다가 대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empty라는 거는 사실은 요건 잘 안 쓰이는 건데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3바이 3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메모리상에 있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이렇게 예상했던 바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넘파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덱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D 어레이를 만들고 뭐 2D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그 요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뭐 채워 넣거나 아니면 뭐 딜리트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랬을 때 요건 어떤 거냐면 인덱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건데 A라는 것은 ND 어레이를 만드는데 크기는 1, 2, 3, 4, 5, 6이에요. 이게 어떤 걸까요? A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A라는 것은 1, 2, 그다음에 3, 4, 그다음에 5, 6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게 바로 요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새로운 어레이를 만드는데 요건 상당히 좀 세련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는 이제 요소가 두 개 있죠. A는 이 행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열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행에 있는 요거는 행에 있는 요소는 0, 1, 1을 취하고 열에 있는 요소는 0, 1, 0을 취해서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AA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AA는 사실은 요소를 3개씩 하니까 얘는 1 x 3이라는 벡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0과 0에 있는 요소 1이 되겠죠. 1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과 1의 요소 1과 1은 4가 되겠죠. 4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2와 0은 5가 되겠죠. 5를 저장하는 이렇게 그 인덱싱을 해서 요거를 인덱싱을 해서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좀 함축된 그런 명령어여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1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AA의 쉐입은 1D 1차원 MD 어레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을 똑같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인덱싱을 해서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쌍을 해갖고 자동적으로 쌍을 해서 AA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A의 0과 0번째를 만들고 그 다음에 A의 1의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A의 2, 0을 만든다 라고 해서 이거를 MD 어레이를 만들어서 AAA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 두 개의 표현식은 같아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표현식이 더 간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급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아까 위에 나왔던 AA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넘파이에서 사실은 좀 이것도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로드캐스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렬에다가 벡터를 공통적으로 이 대입해 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원래는 행렬하고 그다음에 행렬 M1이 있고 그다음에 행렬 M2가 있으면 얘하고의 사칙연산은 사실은 이 요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멘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하게 되면 얘가 m by n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m by n이 돼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 크기가 같아야지만이 각 요소끼리의 사칙연산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m이라는 게 나오고 m이라는 것이 행렬이 2디멘션의 MD 어레이죠. 이게 2디멘션의 MD 어레이가 있고 이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는 m by 1입니다. 행이 m이고 열이 1인. 이거를 더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얘를 만약에 우리가 더하게 되면 이 여기에 있는 벡터가 여기에는 이 컬럼 수 또는 이 행수를 행수하고 열수를 봐서 일치가 되면 거기에 맞게 이
같은 방식으로 더해주는 것을 저희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ND 어레이를 통해서 X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X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원의 ND 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죠. X는. V라는 건 뭐냐면 V라는 것은 1, 0, 1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Y라는 것을 X 플러스 V를 했단 말이죠. 얘하고 얘를 더했어요. 이 더하게 되면 원래 행렬하고 행렬끼리는 이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V라는 걸 보고 나서 이걸 봤더니 이 V의 요소의 개수가 그 행의 요소의 개수가 3개죠. 그 다음에 얘도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 그러면 여기에는 이 V가 하나씩 각 행렬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더해주고 여기에도 더해주고 여기에도 더해주고 이게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공통적으로 행렬의 모든 행에 공통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써서 그런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 0, 1을 각각에 더해주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고요. 2에다가 0을 더하면 2가 되고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될 테고 마지막 10, 11, 12 볼까요? 이거를 V를 더하면 10에다가 1을 더하면 11이 되고 11에다가 0을 더하면 11이 되고 12에다가 2를 더하면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컬럼으로 더할 수도 있어요. 행열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x에다가 x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으면 아까 이렇게 더했죠. 이걸 더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컬럼에다 더할 수 있죠. 그래서 V라는 걸 저희가 V라는 것을 1, 1, 1, 1이라 정의하게 되면 이걸 더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이 컬럼이 됐고 컬럼을 보게 되면 이 컬럼의 개수를 한번 보는 거죠. 했더니 차원이 같아요. 얘도 컬럼의 요소가 4개고 이 벡터의 컬럼의 요소도 4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1, 1, 1, 1이 공통적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 x라는 거에 만약 컬럼을 더하게 되면 컬럼의 요소가 같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예상한 대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넘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 기능입니다. 그 행렬 간의 사칙 연산 또는 행렬 곱하기 행렬 곱하기 벡터 이런 연산이 되는데 만약에 ND 어레이가 같은 크기라고 하게 되면 같은 크기에서는 저희가 사칙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3by 3라는 게 있고요. B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3by 3라는 ND 어레이가 있다고 치면 그 얘네들끼리의 사칙 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요소끼리 사칙 연산하고 그다음에 요소끼리 사칙 연산해갖고 같은 크기의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ND 어레이를 그런 것이 바로 행렬 즉 ND 어레이 같은 크기의 ND 어레이를 사칙 연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곱셈이라는 게 있어요. 곱셈은 어떤 거냐면 행렬 곱하기 행렬 또는 뭐 행렬 곱하기 벡터의 연산은 저희가 강의 3에서 이 수학적인 개념 뭐 이런 것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행렬이 뭐 A11, L12, A21, A22, A31, A32 뭐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B라는 행렬은 만약에 A 행렬 곱하기 B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이제 3바이죠. 그렇게 되면 B라는 행렬은 열의 차원하고 B의 행의 차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바이 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지만이 서로 곱하기 연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차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행렬 간의 곱셈을, 그러니까 요소 간의 곱셈이 아니고 행렬 간의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해주는 메소드가 바로 맷멀입니다. 맷멀. 맷멀은 넘파이 또는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맷이라는 건 뭐냐면 행렬이죠. 행렬이라는 것은 텐서이고 결국은 학습 변수였어요. 학습 변수. 따라서 학습 변수 곱하기 벡터, 벡터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맷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그래서 이 맷멀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저희가 행렬, 또 ND 어레이의 크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사직 연산하는지, 그리고 이 전체의 ND 어레이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위해서 제가 3x3의 ND 어레이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크기는 3x3이고 그다음 요소는 모두 1로 만들었습니다. 1로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11이 되겠죠. 이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요소가 1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변환하기 위해서 이 이터레이션만큼 요소를 증가시키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111에다가 이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만큼 곱해갖고 만들었더니 이런 게 나왔죠.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첫 번째 행은 1, 2, 3, 두 번째 행은 4, 5, 6, 세 번째 행은 7, 8, 9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가 얘는 같으니까 저희가 사칙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칙연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맷3라는 건 뭐냐면 맷1하고 맷2의 요소끼리 더해진 거에다가 맷2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소 간의 곱이 되는 거죠. 요소 간의 곱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맷1하고 맷2의 요소 간의 나눗셈을 빼준 게 바로 맷3가 돼요. 자,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써서 넘파이의 메소드를 써서. 그래서 넘파이의 그 빼기는 subtract가 되고 곱하기는 multiply가 되고 더하기는 add가 되고 나누기는 divide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괄호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괄호,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뺄셈, 덧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산의 순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연산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요 연산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연산은 뭐죠? 곱하기죠. 곱하기. 곱하기는 멀티플라이 해서 맷2하고 맷2가 들어와서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은 뭐죠? 디바이드죠.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이렇게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이 빼기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빼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하고는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칙연산을 써서 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결과가 얘로서 나온 것이고 아래 나온 결과가 이 아래가 나온 것입니다. 넘파이에서는 이 닷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맷멀하고 닷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어디서? 넘파이에서는. 그런데 텐서플로우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치 파이토치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닷이라는 게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맷멀이라는 것이 표준적인 행렬 곱하기 행렬의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넘파이에는 이런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닷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행렬 곱하기 이거 행렬을 곱하기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요. 그리고 맷1은 넘파이에서는 일단 같은데 맷2하고 맷3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넘파이에서는 그 다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맷1,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뭘은 같다. 같은 개념인데 하지만 텐서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에서는 얘만 쓴다는 거죠. 이건 안 쓰고 이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시라는 거는 뭐냐면 행렬 곱하기 행렬도 물론 되는데 행렬 곱하기 벡터도 똑같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벡터도 사실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디멘션이 1인 행렬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계산이 되는데 단 크기는 같아야 되겠. 그러니까 크기를 인지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행렬이 만약에 뭐 n by n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행렬이에요. 매트릭스. 곱해지는 벡터의 크기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n의 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 곱셈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만 유의하시면 행렬 곱하기 벡터도 같은 의미로 이 닷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맷월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맷월도 같은 결과가 나요. 실행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벡터를 1, 2, 3이라고 정의하고 나서 매트에다가 1, 2, 3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게 벡터가 되죠. 벡터가 되고 마찬가지로 맷월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넘파이에서는 이제 이 dot operation 그러니까 내장이 되어 있는데 넘파이에서는 근데 그 dot이라는 것은 이 dot이라는 것은 맷월하고 같은 결과를 내는데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아니 파이토치에서는 dot이라는 것이 제공이 안 되고 맷월만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넘파이에 관련된 공부를 해봤는데 넘파이를 정리하게 되면 이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주로 자료 구조는 매트릭스, 즉 행렬과 벡터입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결국 행렬과 벡터를 연산해주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되고 특히 이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CPU에 최적화된 그 블라스와 연동되도록 개발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고 핵심적으로 다루는 자료 구조는 ND 어레이가 되고요. 그 ND 어레이의 계산은 뭐가 될까요? 주로 사칙연산, 그다음에 곱셈은 dot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맷월만 기억하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